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말 리그 필기 2011년이 아니고 12년이죠. 예, 실수할 뻔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요.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요, 항상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문제 단위로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단원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함수에 보면은 디카운트 하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한 거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버러지 if,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건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어 미드, 이건 뭐 항상 자주 나오는 거고. 쉘 참조나 자동 채우기 이름 지정 데이터 입력할 때 키, 하이퍼링크, 이건 뭐 항상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2012년 이외 문제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자, 인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인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아셔야 돼요. 특히 페이지 설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시고요. 차트도요, 기본 개념하고 구조, 배치 있죠? 어떤 게 뭔지 다 아셔야 되고, 차트 종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각각 특징에 대한 거 다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매크로에는 이제 보안하고 참조에 대한 게 나왔어요. 참조에 대한 거 너무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 나왔고요. 데이터표, 정렬,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부분합,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문제가 뭐 한두 문제 빼고는 거의 다 이렇게 뭐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엑셀이 80점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엑셀이 80 이상인 걸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엑셀 범위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요, 이렇게 조건을 입력을 해놨어요. 조건을 이용해놨다는 거는 결국은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 썼다는 거잖아요. 엑셀이 80점 이상. 그리고 총, 두 개래요. 왜? 89점, 90점 이렇게 두 개니까. 그래서 우선은 카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뭐 카운트 하니까 이 범위에서, 그리고 카운트는요, 여러분들 어때요? 개수 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숫자의 개수를 다 세잖아요. 그러면 A2, 여기엔 숫자 없으니까 그만이고요. 여기 E5가 여기까지구나. 그럼 여기까지의 숫자 다 세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디카운트 하고요. A2에서 E5까지래요. 자, A2, 여기서부터? 왜 여기서부터 해?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이론은 뭡니까? 우리가 조건 지정한 이 필드 이름, 엑셀이라는 필드 이름이 첫 번째의 범위 선택하도록 해야 되겠죠. 아웃이네요. 카운트 if인데 2의 개수를 세래? 아니지. 뭐 80의 개수 이렇게 하면은 뭐 모르겠다. 그러면 또 될 수도 있겠지만, 그지? 근데 여기서 이미 힌트를 줬어요. 그림에서. 자, 엑셀에서 80점 이상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조건을 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되겠죠. 그래서 A1부터 엑셀이라는 필드가 선택되는 첫 행부터 범위를 선택해서 끝까지 범위 선택하고요. 두 번째 열, 바로 엑셀 두 번째 열이죠. 이게 열 번호잖아. 사실은 B1이라고 입력해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건, 여기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엑셀이 80점 이상인 개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어디다 입력했냐면은 B7에다 입력했네요. 여기다가 필드명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엑셀이라고 주고 여기다가 80점 이상이라고 조건을 지정을 한 다음에 이 옆에다 결과를 넣었네요. 그래서 우선은 조건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얘는 디카운트예요. 그래서 디카운트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 실행해보면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맞는 데이터베이스 필드에서 숫자를 포함한 수를 계산한다 그랬고, 여기에서는 목록을 지정할 범위고요. 여기에서 이 필드명까지 같이 범위를 선택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필드는요, 내가 계산할 거 여기를 찍는데 이걸 B1으로 찍어도 되고 2로 찍어도 되죠. 나중에 실기 가시면 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2로 해도 되고, 왜? 1, 2니까.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여기 개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4번이 답이다. 다음에 입력 내용을 수식에 입력할 때 쉘 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제가 예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하는 거 간단해요. 자, A에서 A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열 전체 선택 다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범위, 이번에는 1, 3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1, 3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일행하고 3열이 다 선택이 되네요. 행으로도 되는구나. 그지? 다음에 이번에 얘가 문제인데요. 뭐냐면 중간에 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자, 스페이스가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얘는 그러면, 자, 얘는요, 썸 함수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썸 이렇게 입력해 놓으시고, 어디에요? A1부터 D7까지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른 거야. 컴마가 아니라. 그 다음에 C5에서 E7까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겹치는 부분 있죠, 요 안에. 그래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의 범위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여기서 보시면은
A1 셀에서 D7 셀과 C5에서 E7 셀의 범위를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때요? 요 범위에 해당하는 애들만. 아셨죠? 그래서 얘네를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1 하면 총 6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범위에 여기 있는 것까지 포함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집합 부분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오랜만에 나온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C21에서 A1, A5 이렇게 하면은 C21 쉘에서 A1에서 A5까지 이렇게 범위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거 스페이스 주는 거 기억하세요. 자, 다음 아래 시트에서 A1 쉘을 선택한 뒤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여러분들 컨트롤 키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얘는 복사되죠, 복사. 이건 안 해봐도 되잖아. 그냥 끌면은 요 숫자가 증가하겠죠. 하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니까 얘는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혼돈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얘도. 여기 보니까 제가 미리 해놨는데요. 그냥 이렇게 끌으면 1, 2, 3, 4 되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게 어때요?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복사가. 그래서 동일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 중 참조의 대상 범위로 사용하는 이름에 대한 거, 이름에 대한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름의 정의시 첫 글자는 반드시 숫자로 시작해야 된다. 아니에요.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쉘 이름하고 동일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시트가 다른 경우에는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동일한 이름을 지정할 수 없어요. 한 파일에서 동일한 이름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 정의시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 대상 범위를 참조하게 됩니다. 자, 이름 지정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예제 가지고 하나 해볼까 봐요. 자, 여기에다가 얘를 김씨라고 입력을 하고요. 김씨.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아래다가 또 여기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씨 이렇게 해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를 찍으면 A1이 아니라 김씨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범위를 한꺼번에 우리가 또 뭐 합계 뭐 이런 이름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범위는 이제부터 합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김씨가 된 거고 얘는 이씨가 된 거고 얘는 아직도 A3네요.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똑같은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다른 시트에다가 해가지고 넣어볼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앞에 했던 거니까 여기다가 김씨라고 한번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자, 김씨 넣어볼게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김씨라고 치면은 내가 앞에서 김씨라고 지정한 곳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름 지정을 할 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숫자로 1A 뭐 이렇게 1A 이렇게 해볼까요? 안 돼요. 숫자로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아요. 뭐 대소문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는요, 한번 지정하게 이렇게 범위를 이름으로 지정하면 얘는 절대 참조로 참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이용을 해서 머리글, 바닥글 편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서식을 지정할 텍스트를 블록으로 설정하고요. 가단추를 클릭해서 글꼴 서식을 변경할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그림이 있는 구역에 커서를 놓고 그림 단추를 클릭해서 그림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페이지 번호를 양쪽에 하이픈 이렇게 넣어서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요게 이제 코말 1급에서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얘는요, 우선은 이 앰퍼센트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얘네 문자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이 하이픈도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이 돼야 돼요. 됐죠? 그래서 요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머리글 또는 바닥글 내용에 앰퍼센트 문자를 포함시키려면은 앰퍼센트 2개를 이용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뭐 페이지 설정으로 가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요게 이 꼭지 누르시면은 설정 대화 상자가 나와요.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에서 머리글 편집해가지고 첫 번째 뭐 가운데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넣어놓고 요만큼만 우리가 뭐 글꼴을 바꾸겠다. 그럼 이렇게 변경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림을 입력한대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그림 임의의 그림을 넣어두니까 여기에서 요 대화 상자가 또 떠서 할 수도 있네요. 이번에는 우리가 뭐였냐면은 페이지 번호 넣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번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놓고 앞에다가 이제 하이픈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이픈 뒤에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뒤에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뒤에도 마찬가지로 앰퍼센트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얘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나 봐. 근데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문자의 앞뒤에 이게 어떻게 돼요? 앰퍼센트로 묶어준다. 그런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나 봐요. 이게 글꼴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럼 아래쪽에다가 한번 해볼까 봐요. 바닥글에다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하이픈 이렇게 지정을 해보면 아래쪽에 하나만 나오네. 얘도 원래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피스가 좀 이상한가요? 이렇게 해서 해주면 여기도 안 나오네. 제 오피스가 약간 좀 이상합니다. 이제 원래는 좀 나와야 돼요. 두 개 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앰퍼센트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1급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컴말 1급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뭐냐면 이 앰퍼센트가 이 앞에만 있잖아요. 요런 문제 하나와 뒤에도 있는 문제, 이게 두 개가 출제됐었거든요. 근데 원칙은 앰퍼센트가 앞뒤로 붙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게 뒤에가 이렇게 이 페이지 번호 뒤에 이렇게 하이픈이 바로 갈 때는 앰퍼센트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중복 답안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참고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제 엑셀에서는 안 되죠? 원래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다음 중 아래에 설명하는 엑셀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특정 항목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서 워크시트에 입력된 수치값들이나 이런 것을 막대나 선 도형 그림을 이용을 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상호 관계나 경향 또는 추세를 쉽게 분석할 수 있대요. 이거 뭐야? 차트네. 그지? 너무 쉽죠? 자, 피벗 테이블은 어때요? 피벗 테이블은 다양한 데이터를 축을 바꿔가면서, 피벗이라는 게 축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서 우리가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필터 기능이라고 했죠. 자, 시너리오는요, 다수의 어떤 예측값을 입력해가지고 그 예측값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고, 매크로는요, 자동화죠. 그래서 하나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음 중 엑셀의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리본 메뉴의 개발 도구 탭의 표시 여부는 엑셀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개발 도구 있죠. 이 개발 도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엑셀 옵션에서 이 개발 도구 탭을 표시를 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에 가시면 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걸 눌러줘야만이 개발 도구에서 이제 매크로를 기록하거나 편집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자,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엑셀 통합 문서는 매크로 제외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매크로가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은요, 매크로가 포함된 그런 파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라 해서 별도로 우리가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라는 게 별도로 존재해요. 2003은 같이 사용하는데요. 2007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자, 엑셀의 매크로 보안 설정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으로 설정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모든 매크로 요거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디에서 보는 거냐면은요. 여기 이제 보안센터 설정 가보시면은 여기 매크로 설정이 있거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모든 매크로 제외의 알림 표시 요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기 시험 보실 때는, 실기 준비할 때는 여기에서 뭐 모든 매크로 포함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되거나 아니면 요걸 선택해서 해주시면은 매크로 열 때마다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또 강의 보시면 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이 아니라 밑에 나오는 대로 모든 매크로 제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개발 도구 탭을 사용하면 매크로 양식 컨트롤을 쉽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개발 도구에 보면 여기에 삽입해가지고 양식 컨트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3하고 달라진 부분이죠. 자, 다음에 28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를 이용한 수식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있고요. 얘네인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선은 에버러지하고 이렇게 해보면 평균이라는 거는요. 에버러지 함수는 숫자만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 지금 다 합하면 얼마예요? 10, 20, 30에 30에 40이니까 100이네요. 그죠? 우선 100 한번 써놔볼게요. 그리고 에버러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숫자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숫자만이니까 여기서 4 나누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오겠죠. 에버러지 A는요, 얘는 숫자, 여기 보면은 얘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도 하나로 칸을 칩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논리식이에요, 논리식. 논리식이기 때문에 얘는 논리식이기 때문에 1이 인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true는 1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나요, 제가? 그래서 true는 1이고요, false는 0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1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여기에서 총 개수가 101이고요. 나누기 얼마가 되는 거냐면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 얼마 나와요, 이거? 20.2인가 나올 거예요. 이거 답이 지금 잘못 표시됐구나. 요게 아니고요. 요게 답입니다.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요게 20점 아마 2가 나올 거예요. 좀 이따 제가 한번 결과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지 얘가 되는데 얘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버러지 평균해가지고 나오면은 얘네 뭐야? 여기 있는 숫자만 범위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25가 나오겠죠. 다음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40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범위 다 선택이 되거든요. 이 범위에서 뭐야? 하나, 둘, 셋. 요 세 개에 대한 거 60이죠, 60. 그지? 60에 대한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을 3으로 나누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20이 나오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요게 틀린 거예요. 에버러지 이 A로 하게 되면 이 논리값이라는 것이 문자로 얘도 개수로 세워주는데 대신에 이 논리값은 어떻게 된다? 1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제가 예제를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우선은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고 이렇게 에버러지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숫자만 계산해요. 에버러지는. 근데 에버러지 A는요 다 계산해요. all이거든 all.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문자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에버러지 같은 경우는 숫자만 우리 개수로 치잖아요. 우리 평균이라는 거는 몇 명으로 나누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이 에버러지 같은 경우에 숫자에 대한 4로만 나누지만 에버러지 A는 5로 나누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넣으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 돼도 어떻게 된다? 얘를 5개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true라고 하는 논리식은 우리 보통 true를 1로 보고요. true를 얘를 1로 보고 false를 0으로 보거든요. 이거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제 1급 가면 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얘는 1, 얘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거짓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는 1로 인식하기 때문에 총 100일이 되고 전체 범위 5으로 나누게 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은 4개잖아요. 인수가. 그래서 4개로 나누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에버러지 if니까 얘도 조건 범위에 포함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40 미만이니까 40 미만인 3개에 대한 합계와 나누기를 해서 결국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요거 주의하세요. 에버러지 A의 true. 좀 문제가 어렵구나. 자, 다음 중 쉘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엔터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엑셀 고급 편집 옵션에서 여기에서는요, 엔터키를 누를 때 이동한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엑셀 옵션 가보시면은요, 여기에 고급에 가보시면 엔터를 누를 때 아래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위쪽으로 갈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쉘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범위 선택하고 여기다 신면철 하고요.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누르면 한 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쉘 값에 입력하고 Alt 엔터를 누르면 쉘 내에서 줄을 바꿔 입력할 수가 있고요. 쉘의 값을 입력하고 Shift 엔터를 누르면 한 번에 2칸씩 빨리 이동하는 게 아니라요. Shift 엔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가나 다 뭐 이렇게 입력하고 Shift 엔터 누르면 위로 올라가요. 위로.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Shift 엔터를 누르면 한 번에 2칸씩 빨리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자, 다음에 3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선 보니까요. 세로 갑축의 주 단위가 20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세로축, Y축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20씩 되어 있네요. 데이터 계열은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데이터 계열은 범내의 개수예요. 얘네가 데이터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3개입니다. 범내 위치는 아래쪽에 되어 있고요. 주 단위는 가로 눈금선이 표시되어 있대요. 그래서 주 단위 보니까 여기 눈금선 조금 나와 있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차트 영역에 대한 각각의 이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 데이터 계열 하나 둘 2개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차트 제목, 추세선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Y축 제목, Y값축,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항목축 제목. 얘네들 이름 다 기억하고 계십시오. 완전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바탕이 차트 영역이고 이 안쪽이 그림 영역이에요. 아셨죠? 여기 1급에도 자주 나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조건부 서식에 의해서 쉘의 배경색이 변경된 결과래요. 자, 다음 중 A2에서 C5 영역에 설정된 조건부 서식 규칙으로 옳은 것은, 이거 조건부 서식을 해보시면은 쉬운데요. 이게 많이들 안 해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얘네가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행 단위를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엑셀 내부에서 스캔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행에 대한 절대 참조는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행에 대한 절대 참조, 요거 해제하는 거. 어차피 여러분들 실기 가시면 이 조건부 서식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직접 제가 예제를 입력해놨고요. 직접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B2 결국은 요거랑 두 개 더한 것이 170 이하면 이란 조건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범위 선택하실 때는 얘는 필드를 범위를 선택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보이실 텐데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얘하고 더한 것이 얼마? 네, 170 미만이면 주황색을 주래요. 그래서 서식에서 여기서 색깔을 주황색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행에 대한 절대 참조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글꼴 색깔만 지정을 했네요. 음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요것만 좀 변경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서식에서 글꼴 색깔이 아니라 여기에서 뭡니까? 채우기 색깔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나중에 실기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에 대한 절대 참조 제외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수식을 이용할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어차피 실기에서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지금 홍길동의 성적표에서 컴퓨터 과목들의 점수 변동에 따른 전체 평균의 변화 과정을 계산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어떤 홍길동의 애가 있는데 컴퓨터 과목들 점수 변동에 따라서 다른 과목들 점수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평균을. 자, 그래서 얘도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이 데이터 표 기능이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표가 있다 그러면은요, 요렇게 테두리도 좀 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테두리도 하나 지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얘네도. 이렇게 해서 테두리 지정하고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뭔 얘기냐면은 지금 얘가 컴퓨터가 40점이에요. 40점일 때 평균이 67.5인데 만약에 얘가 50점이 되고 60점이 되고 70점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얘네 점수의 변화량을 확인해보자. 얘가 데이터 표고요. 여러분들 2급 실기에 가시면은 얘는 꼭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수식 있죠. 얘가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를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보시긴 하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범위 잡고 여기에서 보면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 해가지고 되고요. 여기에 지금 점수가 컴퓨터 점수가 D10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열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은 각각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40점일 때는 67.5고요. 만약에 이거 50점 맞으면 70점이 되고요. 100점 맞으면 평균이 81.5로 올라가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데이터 표 기능이고요. 얘네는 실기시험에 꼭 나오는 애고요. 나중에 1급 필기에도 종종 출제되는 애입니다. 자, 33번. 다음 중 데이터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행 단위로 정렬이 된대요. 그 다음에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으므로 데이터 정렬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열과 행을 모두 표시해야 돼요. 그쵸? 이거 나중에 이제 사무자동화 시험 보시는 분들 간혹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숨기거든요. 사무자동화 작업에서는 숨기고 정렬을 해버리면은 섞여요, 데이터가. 그럼 떨어지는 거죠. 자, 3번 영문자,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하는 기능을 제공하라고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은 대문자가 우선순위가 가는 게 아니라 소문자가 우선순위로 갑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제 엑셀이 좀 이상해요. 정렬이 안 돼요. 아까도 뭐가 좀 안 되더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소문자가 우선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정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쉘색 또는 글꼴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가 있대요. 맞습니다. 자, 여기 정렬 정리되어 있는 거 꼭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자, 다음 중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요약하는데 사용하는 대화형 테이블이래요. 자, 보고서 필터 필드에는 하위 데이터 집합에 대한 정렬 및 필터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자,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하위 수준 데이터의 확장 속도에 사용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 인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피벗 테이블은 행렬 레이블 보고서 필터 필드, 값 필드로 구성된다. 이렇게 된대요. 자, 여기서 2번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요. 정렬은 안 되고 필터만 가능합니다. 정렬은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열어볼까요? 되려나 모르겠다. 이게 저 다시 한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피스를. 그래서 얘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삽입에 가시면 여기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도 이제 실기 가시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고서 필터, 열 레이블, 행 레이블 값 이렇게 나오고, 자, 성명을 보고서 필터로 넣고요. 그 다음에 열 레이블을 엑셀로 넣을까봐요. 그 다음에 값에는 총점을 이렇게 넣어볼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서 필터에서 여기 보시면은 필터는 가능하지만 정렬은 안 됩니다. 그쵸?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하이퍼링크 대화 상자에 대해서 연결 대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얘는요, 매크로 연결 단추 및 그래픽은 연결할 수가 없어요. 전자메일 주소나 세문서 만들기나 현재 문서는 다 가능한데요. 나머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요 쉘에다가 우리 하이퍼링크를 지정해 볼게요. 여기다 하려니까 안 되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하이퍼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기존 파일, 이것도 종종 나오거든요. 현재 문서, 세문서, 전자메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하이퍼링크지요. 자, 36번. 아래 시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첫 두 글자를 이용해서 출생 연도를 계산하고 싶대요. 여기 보니까 02년생이니까 2002년이고요. 얘는요, 1999년이 되겠네요. 2099년이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얘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선 얘 한번 볼게요. 자, 레프트에서 B3, 여기에서 앞에 두 자리를 가지고 온대요. 그럼 0이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2열을 주는 거야. 그냥 2열을 준대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결과를 한번 보면 그렇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2열을 준대.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 이렇게 하면 02, 2열 하면은 그냥 2002 이렇게 나올까요? 그죠? 그래서 200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또 02를 더한대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두 번째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보니까요, 레프트 해가지고 요거 두 자리가 온대요. 그래서 02가 왔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AND 하고요, 얘를 이렇게 해준대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앞에는 2어가 붙어 들어가는 거죠. 2어 함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어 함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mid 해가지고요, B3에서 3의 2래요. 3의 2니까 어때요? 3의 두 자리니까 08. 월이 들어가겠네. 그 다음에 또 슬러시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 앰퍼센트 붙으니까. 그 다음에 mid 해가지고요,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가 간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또 05가 가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2어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결과적으로 2002-0805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2어만 나오기 때문에 뭐만 나오게 됩니까? 네, 2002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생일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함수가 바로 두 번째 게 되겠네요. 이거 아주 실무에서 잘 써먹을 수가 있겠네요. 자, 37번. 매크로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되죠? 나머지는 문자, 숫자, 공백이라고 그랬는데, 공백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백은. 그죠? 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숫자 0에서 9 중에서 아니죠. 숫자로 지정할 수 없고 알파벳만 되겠죠. 왜? 대소문자로 우리가 쉬프트 이용해서 혼합해 쓸 수 있으니까. 선택한 쉘의 위치에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해야 된다. 그죠? 내가 어느 데를 찍더라도 거기서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대 참조죠.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가 되고요. 얘를 이제 녹음할 때 상대 참조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중 개발 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 버튼을 클릭하면 매크로 버튼이 완료가 된다. 아니죠. 여기서 보면 개발 도구에 보면 매크로 기록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그냥 제가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단축키는 여기서 숫자 이렇게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죠? 숫자 넣기는 넣는데 해보시면 안 돼요. 확인 눌러보면 숫자는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G 이렇게 입력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 눌러주고 여기서 기록 중지를 눌러야만이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상대 참조로 기록 이거 보이시죠? 이걸로 변경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됐고요. 다음 중 부분합의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집단의 특성값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자,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볼게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얘를 가지고 한번 부분합을 그냥 실행만 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에 가보시면 부분합이 있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사용하는 함수거든요. 합계, 개수, 최대, 최소 얘네 자주 나옵니다. 표준 편차, 표준 분산, 분산까지. 아주 자주 나와요. 여기에서 특히 표준 편차는 있지만 편차는 없다는 거. 이거 예전에 우리 봤었죠? 자, 그래서 중앙값이라는 건 없었죠.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트 탭에서 반복할 행 33 이렇게 했대요. 결국은 3행은 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는데 모든 페이지에 3행의 필드명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얘네 데이터가 있으면은 얘네 그냥 복사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쭉 여러 페이지가 쭉 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쇄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첫 페이지에는 얘가 이름하고 엑셀 이런 게 나오지만 두 번째 페이지에는 항목 이름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때 우리 페이지 설정에서 시트 탭에서 반복할 행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된다. 근데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에서 여기에 시트에 가서 반복할 행을 찍으셔가지고 여기서 일행을 찍으시면은 이렇게 일행부터 일행까지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를 보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도 나오고요. 계속 다 나오죠. 이렇게 된다는 거, 반복할 행 표시하는 거 1급에도 자주 나와요. 아래 괄호에 알맞은 엑셀 차트의 종류는 그랬습니다. 자, 원형 차트랑 비슷하게 생겼대요. 원형은 아니네, 그지? 그래서 얘는 3차원 차트를 또 작성할 수 없대요. 도넛입니다, 도넛. 그리고 하나의 계열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얘는 다중 계열 쓴다. 이게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도넛츠. 그죠? 원형 같은 경우는 계열을 하나만 쓸 수 있는데 도넛은 여러 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같이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애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